반갑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태관리 이전쟁을 끝내러 왔다. 네, 제목은 실컷 어그로를 끌었지만 사실 전쟁 안 났고요. 저 혼자 전쟁 났고 오늘은 그냥 더 좋은 구조에 대해서 프론트엔드의 더 좋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저의 생각을 견해를 밝히는 자리이고요. 네, 뭐 다시 왔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이제 프론트엔드 TDD를 제가 라이브 코딩으로 FA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었고 여전히 조회수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로 한번 또 그걸 갈아치우는 걸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세영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개발자 양성 트레이닝 플랫폼인 메가테라에서 프로그래밍 트레이너를 맡고 있고요. 동시에 메가테라를 운영 중인 시드웨일에서 CEO를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그동안 저녁 상태 관리 도구로는 리덕스가 대세였죠. 근데 리덕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예제를 라이브 코딩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자, 저녁 상태 관리 먼저 간략하게 다뤄볼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선 오늘의 발표 주제는 사실 저녁 상태 관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 저녁 상태 관리라는 용어를 다 함께 머릿속에서 한번 지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는 상태 관리 문제는요, 사실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에 관한 문제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번 발표도 TDD는 거드는 존재였는데 핵심 주제는 사실 관심사의 분류였고요. 근데 물론 TDD 덕에 흥행을 좀 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번에도 관심사의 분류가 사실 발표의 핵심이고요. 개발할 때 테스트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나 리액트 컴포넌트가 순식간에 비대해지는 경험들을 다들 하셨을 건데 그 이유는 사실 관심사의 분리를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키텍처에 관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결국 UI와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리액트의 관심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상태를 보여줄 건가? 결국 리액트가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UI이고요. 결국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처리는 리액트 외부 영역에서 처리를 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는 리덕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들 리덕스가 대사라 리덕스를 일단 뭐 그냥저냥 쓰고 많은 분들이 사실 고통을 호소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리덕스인데요. 주로 얘기되는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리덕스에서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플레인 오브젝트의 사용이 강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상태 처리에 대해서 순수 함수로 작성할 것을 강제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자연스레 우리는 클래스를 좀 써보고 싶다는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왜냐면요, 우리는 이미 객체 지향의 사고방식에 익숙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방식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함수형과 그 객체 지향 패러다임의 우월성 여부를 떠나서요. 현대의 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점점 그 양측의 패러다임에서 더 좋은 것만 차용해서 선택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자바스크립트든 타입스크립트든 맵이나 리듀스 같은 고차 함수를 적극 활용하고요. 또 우리한테 익숙한 객체 지향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점으로는요. 거대해지는 단일 스토어인데요. 이로 인한 그 복잡성 증가나 그 개발 관심사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게 바로 리덕스의 단점이죠. 자, 그럼 갑자기 마이크로 스토어가 나오는데 자, 요즘은 이제 이런 비판들 속에서 리콜이나 저스트핸드 등에 대해서 스물스물 이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런 종류의 상태 관리 도구들을 마이크로 스토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비유를 하자면 리덕스를 모놀리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 스토어는 약간 마이크로 서비스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로 스토어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할 거라 생각하고 리액트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스토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리덕스도 그렇고요. 스토어라는 건요. 리액트 입장에서는 사실 외부에 있는 외부 존재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스토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스토어는 리액트 입장에서는 이제 보면은 사실 외부에 있는 존재고 뭔가 밖에 있는 느낌이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요. 매우 안쪽에 있고요. 핵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상태 관리에서 이 저녁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원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UI보다 외부에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멘탈 모델에 혼란을 준다고 할까요? 근데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굉장히 반대고 우리가 더 단단하고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될 건 익스터널 스토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UI는 자주 바뀌고 재사용성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UI 쪽에 저희가 집중해서 테스트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변경에 굉장히 취약해지고요. 반면에 익스토어 스토어는 외부 의존이 적은 순수한 자바스크립트에 가깝기 때문에 더 테스트하기가 쉽습니다. 방금 드린 얘기는 이제 반마틴의 이제 클린 아키텍처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쨌든 프로그램의 시작점은 리액트이기 때문에 이 리액트를 익스터널 스토어와 연결하는 게 필요한데 이를 리액트에서는 훅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결하는 것도 뭐 저희가 직접 만들 수는 있지만 리액트 18부터는 컨커런트 모드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티어링 이슈가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제 리액트 측에서 use sync external store라는 훅을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스토어를 구축해서 상태 관리를 하는 걸 라이브 코딩으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준비한 예제는 장바구니에 대한 예제고요. 스토어를 만들고요. 스토어를 이제 장바구니에 상품 추가 로직을 만들면 그걸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랑 연결을 해서 상태 관리 처리가 되는 거를 TDD로 한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실제 개발을 한다면요, 좀 더 몇 단을 두고 단계별로 더 다가갈 텐데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들이 있습니다. 리액트 컴포넌트들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훅도 좀 미리 만들어 놨고, 네, 사실 핵심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좀 미리 작성을 해놨고요. 오늘 만들 거에 대해서 미리 좀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카트에다 상품 있죠? 네, 상품을 담으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같은 상품을 넣었을 때는 계속 개수가 추가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바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터미널을 띄워놓는 이유는 계속 테스트가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로바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세팅을 좀 해놓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모델부터 만들면서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만들어야 되는 건 장바구니 카트 모델이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바로 테스트를 작성하는 편인데요. 자, 우리가 테스트할 거는 결국 카트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테스트해야 될 거는 as an item. 네. 상품이 장바구니에 추가가 돼야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작성을 해볼게요. add item이라는 메소드를 만들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product id가 들어갈 거고 개수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카트를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일단 개수로 선언을 하고 매 테스트 때마다 이 카트를 초기화 줘야 되기 때문에 before each에서 매번 카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다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아직 구현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모델을 만들고요. 네, 지금은 그럼 임포트를 하면 되겠네요. 네, 됐죠. add 아이템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product id를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또 quantity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타입을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걸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터블 오브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add 아이템을 한 순간부터 add 아이템이 되면 그 결과로 새로운 상태를 가진 카트를 반환하는 메소드로 만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Immer.js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뮤터블하게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요, 제일 처음 필요한 게 add 아이템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아이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new 아이템을 하고요. id가 들어갈 거고 product id 그대로 받고요. quantity도 그대로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아이템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보시면 네, 먼저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고, 네, 이것도 타입을 잡아줄게요. 넘버고, 네, 이것도 타입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구현을 할 텐데 먼저 필드를 좀 선언을 해줘야겠네요. 전 read only로 선언을 하고요. 네, 또 product id, 네, 그 다음에 또 quantity 선언을 하고 할당을 해줘야겠죠. 됐고, 그 다음에 quantity마저 할당을 해주면, 그리고 네, 됐죠. 그럼 뜨는 쪽에서 이제 임포트를 해주고 구현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미터블하게 가려면 먼저 근데 저희가 아이템을 만들 때마다 아이디가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이 아이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필드를 하나 선언을 해줘야겠네요. 일단은 저는 아이템들을 모아놓은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할게요. 그래서 기본값을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이템스에 맵을 돌면서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디보다 1을 크게 만들면은 이제 계속 아이디가 하나씩 증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반환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스, 자, 디스에 아이템스를 디스트럭처링 하고, 자, 아이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아이템스를 기본 값을 받고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기본 안에 인자를 넣지 않고도 생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dis.items에 받은 아이템스를 하면 통과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희는 그럼 요거를 진짜로 테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랭스가 하나 늘어난 걸 볼 수 있겠죠. 진짜 테스트가 통과가 됐고요.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두 개로 늘어난 게 맞으니까 좀 통과가 된 걸 볼 수 있죠. 자, 아이템이랑 카트는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카트도 이제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됐고요. 이 도메인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컴포넌트 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랑 이 저희가 만든 도메인 모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이제 스토어가 필요하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유저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라는 훅을 미리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드는 카트 스토어라는 스토어를 가져와서 여기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얘 인터페이스는요, 그냥 인터페이스대로 만든 거예요. 온스토어 체인지, 이 스토어가 바뀌었을 때 알릴 수 있는 함수를 전달을 받고요. 그리고 스토어에서 그 어떤 상태들, 스냅샷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을 해줄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가 설계되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제공한 대로 저도 맞춰서 작성을 한 거라서요. 나중에 따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건요, 저희가 만드는 카트 스토어에서는 애드 리스너나 리무브 리스너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더불어 상태를 가져올 수 있는 get snapshot이라는 메소드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스토어에서 카트 스토어라는 걸 좀 만들어 볼게요. 얘도 이제 테스트부터 작성을 좀 해야겠죠. 자, 테스트를 보면요, 얘는 별게 없어서 그냥 테스트로 하고 카트 스토어란 걸 만들고요. 일단은 저희가 카트 스토어를 하나 만든다고 쳐죠. 이코 자동 완성이 참 말을 안 듣네요. 얘 같은 경우는 먼저 필요한 게 이거죠. 그래서 임의의 저희가 핸들러 온스토어 체인지가 사실은 들어오겠죠, 실제 구현체에서는.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처리하기 위해서 목 펑션을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사실 이런 거죠. add 아이템이라는 액션이 있으면요, 이 안에 프로덕트 아이디를 또 전달해주고, 퀀티티를 또 전달을 해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럼 핸들 체인지가 실제로 콜이 됐는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게 실행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카트 스토어에서 이렇게 스냅샷을 가져왔을 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되어 있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해보면요, 답이 나오겠죠. 아이템스에 여기서 뉴 아이템 해가지고 아이디는 1 하고 프로덕트 아이디도 1 해서 퀀티티도 1. 저희가 아까 여기서 액션에서 전달한 값대로 아이템이 생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제대로 처리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걸 통과시키는 구현 코드를 만들면 이제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서 클래스 카트 스토어고요. 여기서 또 임포트를 시켜볼게요. 먼저 요거는 좀 위로 올릴게요. 정리를 하고
먼저 만들어야 될 거는 다시 레스 리스너죠. 그래서 리스너 같은 경우는 보이드 함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리스너스들을 모아놓은 리스너스라는 자료 구조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저는 리스너들을 저장을 해놓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저는 셋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됐죠. 근데 아까 저희가 봤듯이 당연히 얘랑 짝으로 리무버가 필요해요. 리무브 하고 여기서는 이제 딜리트만 하면 되겠죠. 자, 또 하면 됐죠. 저희가 또 만들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게스트 스냅샷이란 걸 또 만들어야겠네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얘는 리턴을 해주면 돼요. 스냅샷이란 걸. 자, 이 스냅샷은 뭐냐? 저는 오브젝트로 그냥 상태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샷은 이렇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스토어다 보니까 상태가 변경됐음을 알려야 되는 메서드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publish라는 메서드고요. 얘는 어떻게 알릴 수 있느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리스너들이 있고요. 이걸 for each문으로 돌면서 다 한 번씩 실행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돌면서 야 변경됐다라고 다 이제 알리고 다닐 수 있는 publish 메서드가 나오고요. 아직도 통과가 안 됐죠. 왜냐? 저희는 아직 액션을 실제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이죠. 자, 프로덕트 아이디 나오고요. 퀀티티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계속 반복이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해주면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여기서 실제로 카트가 등장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만든 도메인 모델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요. 저희가 카트를 생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진짜 중요한 일을 스토어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자, 상태를 먼저 저장해야겠죠. 그리고 이 add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까 이뮤터블 오브젝트로 저희가 카트는 이뮤터블 오브젝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카트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할당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태를 저장하고 변경을 알린다. 이 두 가지 로직이 필요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상태를 먼저 저장하는 건요. 스냅샷에다가요. 그냥 저장을 하면 되죠,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카트에서 아이템스를 가져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요. 변경을 알리는 건 사실 어렵지 않죠. 위에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통과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무난하게 통과가 됐고요. 먼저 이것도 다 통과가 됐어요.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건데 약간 추상화 레벨이 안 맞아서 여기서 바로 즉석에서 리팩토링을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은 저는 테이크 스냅샷이라는 메소드로 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상태를 저장하는 용이죠. 그래서 옮겨주고요. 근데 요걸 한 문태기로 두 개를 문태기로 쓰기 위해서 저는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아예 선언을 해서 여기서 테이크 스냅샷을 먼저 하고 상태를 저장하고 상태 변경을 알리는 걸 동시에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좀 깔끔하게 리팩토링이 됐죠. 리팩토링을 제가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테스트 코드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가 잘못됨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리팩토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 스토어를 잘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보통 다시 훅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카트 스토어 스냅샷이라는 타입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카트 스토어 스냅샷이라는 걸 미리 좀 만들어서요. 외부에서 타입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 딱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거는요 타입을 좀 이따 잡아줘야 될 텐데요. 제가 먼저 작업을 좀 해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석을 해제를 하고요. 이렇게 해제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있죠. 왜 안 나오냐? 여기서 이걸 해제를 안 했네요. 주석을 처리하면 제가 기본 상태인데 컴포넌트에 제가 하드 코딩 해놓은 상태로만 지금 있는 거고 실제로 아무런 액션이 발생하지 않죠. 왜냐면 저희는 스토어를 연결을 안 해놨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걸 연결해서 실제로 동작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주석만 제가 해놔가지고요. 이렇게 주석만 해제를 하면요 바로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만약에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 테스트 자체도 TDD로 진행하는 걸 좀 보고 싶으시면은 2020년 영상을 보시면은 친절하게 아주 40분 동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보면 되실 거고요. 네. 오늘은 핵심은 이제 모델이랑 스토어에 대해서 좀 더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얘를 날려버리면 되겠죠.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여기가 지금 좀 오류가 있네요. 네. 아마도 이게 타입을 못 잡는군요. 그러면 제가 좀 스냅샷이 지금 요게 문제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해결을 하도록 하죠. 일단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타입이 안 잡혀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원래 하던 대로 보통은 이거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extract 클래스로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왜냐면은 이제 카트 스토어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 메서드나 상태들이 사실은 모든 스토어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필요한 건요, 얘네들은 이렇게 가져오면 딱 되겠죠. 네,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날리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대로 쓸 수가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이제 쓰면 되겠죠. 스토어고, 이제 얘는 이제 사실 좀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문제가 안 생기죠. 요거는 이제 임포트를 해주면 되고요. 얘는 좀 위로 올려줄게요. 네, 됐고, 요거를 이제 얘는 받아서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되죠. 요거를 앞에를 제가 자르고요. 뭐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요. 아이고, 네, 이제 저거를 좀 해결하러 가보죠. 스냅샷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날리고요. 네,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얘네도 사실 필요가 없죠. 이 입장에서는 얘는 이제 프라이빗하게 좀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을 프라이빗하게 처리를 하고,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은 이제 프로텍티드로 좀 제가 막아줄게요. 네, 이렇게 됐고요. 문제가 있을까요? 또 안 뜨네요. 한번 해결을 해보죠.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수량도 다 들어오고요. 뭘 잘못했나? 네, 약간 그렇죠. 생각이 났습니다. 요거를 가져오는데 좀 그걸 안 했네요. 일단 많이들 하는 실수인데요. 저도 이제 실수를 한 건데, 여기서 처음에 이제 상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스냅샷을 한번 찍어줘야죠. 그래야지 이제 빈 상태의 어떤 그 상태 오브젝트가, 상태를 저장하는 오브젝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을 받았으니까 슈퍼를 한번 해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디버깅을 한 척을 했지만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네, 인생은 실전이죠, 역시. 네, 어쨌든 이렇게 추가를 하면요, 잘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UI 거의 살펴보지 않고 웬만하면 이제 도메인 모델 만들고 스토어 만드는 데 집중을 해서 연결하는 것만 확인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슈가 발생을 하죠. 동일한 상품을 넣었을 때 계속 같은 상품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카트 모델을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왔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는 컨텍스트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좀 맥락을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BDD 방법론을 공부하셔서 Describe with Context라는 테스트 패턴을 좀, 테스트 작성 패턴을 공부를 하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요. 자, when 언제죠? There is no same product. 네, 같은 상품이 아직 장바구니 안에 없을 때라는 의미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반대죠. There is the same
이미 같은 상품이 장바구니 안에 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이거 그대로 가져오고요.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프로덕트 아이디는 1로 해놓고 곧 동일한 걸 하고, 예를 들어서 요게 랭스가 이제 1이 돼야겠죠. 네. 계속 동일한 거 상품의 개수만 늘어나야 되니까 실제로 배열의 길이가 늘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좀 깨지는 거를 통과되도록 제가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필요 없는 애들을 좀 닫아볼게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카트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 같은 경우는 인서트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로직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결국 업데이트 아이템. 네. 기존에 이미 아이템이 있을 때 그 아이템의 프로퍼티들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 로직이 필요하죠. 자, 그 전에 그러면 기존의 장바구니에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인덱스를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find 인덱스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네, 아이점 프로덕트 아이디랑 이게 프로덕트 아이디가 같은 친구가 있으면 네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찾냐? 그 전에 저는 인서트 아이템부터 좀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if가 있고요. 자, 같은 게 없으면 0 미만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인서트 아이템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아이템이 있었다, 네, 인덱스를 통해서 찾고요. 요걸 그대로 또 이뮤터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네, 이렇게 새로운 상태를 덮어 씌워주면 되죠. 자, 요게 있고요. 이제 슬라이스 할게요. 저는 0부터 인덱스까지 자르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가지고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이제 아이템의 기존 퀀티티에다가 새로 들어온 퀀티티를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그 뒷부분에 또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슬라이스 해가지고 하면은 통과가 안 되네요. 제가 뭘 또 잘못했군요. 네, 볼게요. 이게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또 뭘 잘못했겠죠. 슬라이스를 맞게 했는데, 네, 좀 보죠. undefined라고 못 읽고 오네요. 이게 지금 아마 역시 또 실수를 했군요. 제가 it을 빼먹었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위에 있는 저희가 위에 작성해 놓은 테스트 코드를 전 복사해서 보통 썼었는데, 오늘은 타이핑을 좀 늘려보려고 한번 해다가 실수를 해버렸네요. 통과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요 it을 빼먹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좀 하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뭐 또 여기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바로 리팩토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인서트 아이템으로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고 이제 퀀티티, 네, 여기에 프로덕트 아이디고 넘버, 그 다음에 퀀티티고 넘버, 네,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당연히 카트를 반환하죠. 그 다음에 요 로직을 그대로 저희가 빼다가 넣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그러면은 return this insert 아이템에서 똑같은 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문제없이 통과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아이템을 또 하는데 인덱스를 전달을 해줘야 되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걸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그 변화량을 보내기 위해서 change라는 걸 또 전달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넘버로 다 선언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카트를 반환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로직을 가져오면 되겠죠. 네, 잘라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고요. 여기 날리고 저장하고요. 여기 지금 빨간 줄이 뜨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change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서 이 부분에서 return this data item을 해서 인덱스 전달하고요. change에는 이제 저희가 퀀티티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퀀티티를 전달하면은 제대로 통과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자면 여기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저는 테스트 코드도 좀 리팩토링을 수시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품을 한 3개 넣는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리듀스를 한번 써볼게요. 자, 프로덕트 아이디스를 리듀스를 통해서 이전 상태의 카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가 들어오면 요거를
네, 프레브 카트로 애드 아이템 해서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카트 넣어줘야죠.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총 길이가 3이 되야겠죠. 프리도트 아이디를 안 썼죠. 얘를 지우고요. 네, 통과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물건 3개 넣었을 때 길이가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도 이제 비슷한 원리로 좀 손을 봐주면,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는 1로 고정이죠. 똑같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리두스를 써주고요. 저는 이제 리두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리두스를 많이 쓰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퀀티티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전 카트라는 걸로 변경만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 카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써주면 되죠. 위에서 1로 고정을 해놨으니까. 그럼 얘는 뭐 아무리 들어가도 이제 1이고, 여기서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아이템스가 이제 요거랑 똑같은지를 이제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아이디는 1이고요. 프로덕트 아이디도 위에서 들어올 거고, 퀀티티는 당연히 이제 1 플러스 2 플러스 3이겠죠. 네, 통과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좀 흉하니까 이걸 또 바꿔볼게요. 그래서 리듀스를 통해서 네, 합을 구하면 통과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깔끔하게 카트 테스트 코드도 바로 리팩토링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테스트 코드 덕에 이렇게 실수를 해도 빠르게 뭘 잘못했는지 알아서 라이브 코딩 중에도 디버깅을 할 수 있다. 장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실수를 했다는 변명은 하진 않을게요. 네. 자, 이 부분 또 좀 거슬려요.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산자를 굉장히 좀 사랑하는 편이라서 요거를 이제 바꿔주면은 깔끔할 것 같아요. 얘 자꾸 따라다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밑에 애들을 알려주면 이제 또 문제없이 통과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깔끔하게 다듬어 주고요. 제가 생각보다 타이핑이 빨랐나 보네요. 이게 할 만큼 했는데도 시간이 조금 남네요. 네. 너무 빛의 속도로 한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면서 그냥 오늘 리액트 컴포넌트도 그냥 바닥부터 만들어 볼까 라는 후회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신 거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생각보다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이제 코드 뜯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거 생각보다 내가 스토어 직접 만들어서 내 입맛대로 상태 관리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특히나 얘가 이제 많은 걸 해결을 해줘죠. 그 연결하는 것도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펍서 패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귀찮음도 얘가 이제 해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스토어란 거 결국 비즈니스 로직의 진입점입니다. UI를 벗어나서 UI 안쪽에 그 비즈니스 로직의 진입점이고요. 실제로 얘가 막 엄청난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하지 않아요. 결국 진입점이고 실제적인 핵심 비즈니스 로직 처리는 우리가 만든 도메인 모델 쪽에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얘는 그걸 가져다 쓰는 형태로 운용을 하는 거를 좀 보시는 게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좀 계속 유지를 하시면은 복잡성이 막 급속도로 증가하는 일은 좀 최대한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순간순간 지점이 왔을 때 되게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가지고 어렵긴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시다 보면은 더 좋은 방향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오늘 코드도 올려놨으니까 발표를 좀 계속하면, 네, 코드 일단 앞 광고를 좀 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희 시드웨일에서 내부적으로 상태 관리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즈스토어 TS라고 아직 뭐 일단은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예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데코레이터나 내부적으로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더 쓰기 편하게 약간 마법을 부려놨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뜯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스타트 한번 좀 눌러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힘을 내서 좀 더 발전시켜 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고,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아샬님, 저희 회사 CTO이신 아샬님께서 이제 주로 담당해서 만드셨고 지금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더 좋은 의견이나 견해나 뭐 이슈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을 해주시면은 플리캐도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참고 자료를 보시면 오늘 제가 일단 예제 코드들 제일 처음에 모아놨죠. 저희 레포지토리 가시면은 제가 오늘 실습 때 보여드린 시작 코드랑 완성된 코드본을 둘 다 브랜치로 나눠서 올려놨고요. 그래서 뭐 또 참고한 블로그 또 제가 명시를 해놨고, 그리고 뭐 예전 제 2020년 영상도 또 한 번 또 링크를 해놨고요. 그래서 뭐 끝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테스트도 해야 되나는 그 아샬님의 영상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요, 많이 좋으실 거예요. 저는 꼭 테스트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UI 테스트보다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로직 테스트에 좀 많이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힘든 게 테스트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보통 막 UI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뭐 원래 전통적으로는 UI는 테스트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듯이 그 지침에 좀 따라서 좀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 잘 변경되지 않는 부분에 집중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약간 정신없는 라이브 코딩 따라오시느라고 뇌에 과부하가 오셨을 수도 있고, 저도 약간 좀 당황을 했는데 뭐 무난하게 잘 넘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늘 보여드린 건 어쨌든 마이크로 스토어인데 그 이전에 프론트엔드 설계나 또 TDD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장점들에 대해서 전 꼭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반복해서 좀 보시고 많이 뜯어보시고 많이 똑같이 따라해보려고 하시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처음에 TDD 매우 어려웠고 테스트 코드 단 한 줄도 못 짰던 시절이 있지만 추후에 뭐 계속 아샬님 옆에서 따라하려고 어떻게든 진짜 악착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그게 몇 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테스트를 먼저 짜지 않으면 약간 코딩을 하기가 찝찝하거나 힘든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테스트를 팔고 다닐 사람일 거고, 테스트를 좀 전도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 뭐 전부 CDUL에서 계속 저희는 기술 문화나 저희는 또 그런 여러 도구들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 회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고, 뭐 어쨌든 이 모든 거는 저희 메가테라라는 저희 교육 트레이닝 플랫폼에서도 배우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뭐 저희 발표에서 또 얘기하기가 좀 더 얘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나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밑에 제가 화면이 없네요. 네, 홀맨 메가테라에서 이제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저랑 또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또 새로운 트렌드를 알리러 한번 제가 이 자리에 또 서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